하얀색 옷을 입고 긴 복도를 걸어갔던 기억 있습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 끝나는 순간 그녀는 발작하며 붉은 코피를 쏟았다. 특수 렌즈 분석기에 떠오른 유령처럼 서 있는 두 아이의 사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첫사랑의 진실은 너무나 위험하다. 씬 1. 폭풍이 휩쓸고 간 아침. 차가운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전 8시 한도윤은 딱딱하고 차가운 안경원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어요. 마치 밤새도록 무거운 돌덩이에 머리를 짓눌린 것 같은 끔찍한 통증이었죠.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바닥을 짚고 겨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밤새 난방이 꺼진 실내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도윤은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에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책상 옆 바닥에는 물컵이 깨져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의자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하얀색 키보드 자판과 마우스 패드 위에 검붉은 얼룩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었어요. 어젯밤 기억의 폭주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냈던 코피 자국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고통이 다시 떠올라 도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죠. 화면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 화면 한가운데 녹색 경고 메시지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경고 기억 동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동기화율 1%.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환각도 아니었죠.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물리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마치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다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아 두려웠거든요. 도윤은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코 밑과 턱 주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석푸석했죠. 무엇보다 눈동자가 문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고 붉게 충혈되어 있어서 마치 밤새 무언가와 처절하게 싸운 사람의 눈 같아 보였어요. 그는 찬물을 틀어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눈빛이었죠. 다시 매장으로 나온 도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직원이 출근할 시간이었기에 어젯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야 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가져와 바닥에 깨져 있던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빨아와 바닥과 책상에 눌어붙은 핏자국을 박박 문질러 닦아냈죠. 마치 범죄 현장을 은폐하는 사람처럼 그의 손길은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걸레를 쥔 그의 손끝은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가라앉지 않은 흥분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죠. 눈에 보이는 정리가 대충 끝나자 도윤은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외장 하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아린의 데이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카운터 아래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외장 하드를 밀어넣고 묵직한 철문을 잠갔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도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벗어두었던 특수 제작 안경을 다시 집어들고 착용했습니다. 평소보다 시각과 청각 차단 레벨을 훨씬 높게 설정했죠. 어젯밤의 신경과부하 때문에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먼지가 앉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안경을 쓰자 세상이 다시 한 겹 막을 씌운 듯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드르륵하고 무거운 철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가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깊게 기대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서아린이 예약 시간에 맞춰 이곳으로 올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그는 다시 시작될 더 큰 태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 2. 일상 속의 균열. 오전 9시가 조금 넘자 직원 김 대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녀는 평소처럼 활기차게 외투를 벗어걸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어지고 말았죠. 아무리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애를 썼어도 밤새 고통에 시달린 흔적까지 감출 수는 없었나 봅니다. 도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어머, 원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왔습니다. 도윤은 애써 태어난 척 입꼬리를 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젯밤에 기계들 좀 점검하느라 잠을 설쳤더니 피곤한가 보네요.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업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예약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오늘의 첫 번째 예약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4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윤의 눈에는 그 평범한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감각이 예민해진 탓인지 손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피로감이 눈에 보일 듯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회색 먼지 덩어리가 그 사람 주변을 뿌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꾹 참으며 기계적으로 검안을 진행하고 새 안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시력을 측정하는 동안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머릿속 시계는 오후 3시 서아린이 오기로 1시간에 맞춰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도윤은 습관처럼 카운터 서랍을 열어 할인의 차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엔 재검사 및 렌즈 상태 확인 요망이라는 자신이 직접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글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매장이 한산해지자 도윤은 슬그머니 검안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손님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특수 연구 장비들이 놓여 있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천으로 덮여 있던 커다란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타지 않게 덮어두었던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복잡하게 생긴 금속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렌즈 표면에 묻은 아주 미세한 입자까지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분광 분석기였습니다. 대학 병원 연구실이나 전문 연구소에서나 볼 법한 고가의 장비였죠. 도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계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하는 낮은 구동음과 함께 기계에 불이 들어오고 예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계를 통해 할인이 끼고 있는 렌즈를 낱낱이 분석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기억이 동기화되었다면 할인의 눈에 직접 닿아있던 렌즈에도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기계가 준비를 마치는 동안 도윤은 초조한 마음으로 검안실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그 소리가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느껴져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랑. 도윤은 감전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멈춰 서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우산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서아린이 안경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신 3. 공명하는 증상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죠? 김대리의 밝은 인사말 너머로 서아린이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윤은 연구실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마주한 할인의 안색은 어제보다 훨씬 더 나빠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 마치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 씨. 좀 어떠세요? 불편하신 건 없었나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할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은 어젯밤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설쳤어요. 그녀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웅웅거리는 기계음 같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할인의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증상은 어젯밤 자신이 데이터를 접속했을 때 들었던 그 소음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이 기억의 문을 억지로 여는 바람에 연결되어 있던 할인에게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녀를 검안실로 안내했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인 검사부터 다시 해봅시다. 그는 할인을 의자에 앉히고 익숙한 순서대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할인의 안구는 미세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고 빛에 반응하는 동공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죠. 수치로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할인은 몇 번이나 눈을 질끈 감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찌었습니다. 으윽. 그녀는 참다 못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검사를 잠시 멈추고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괜찮다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좀 울려서요. 계속해주세요. 도윤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이 모든 신체적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동기화로 인한 명백한 부작용이었죠.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할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할인 씨, 혹시 지금 끼고 계신 렌즈를 잠깐 빼주시겠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할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렌즈요? 갑자기 왜요?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침착하게 꺼냈습니다. 렌즈 표면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서 눈에 자극을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전문가다운 논리가 있어 보였기에 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렌즈 케이스를 꺼내 식염수를 채운 뒤 조심스럽게 렌즈를 빼서 담았습니다. 도윤은 할인에게서 렌즈 케이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긴 작은 렌즈 두 알이 마치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보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검안실에 남겨두고 케이스를 소중히 쥔 채 안쪽 연구실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신사, 분리된 공간, 각자의 시간. 도윤은 연구실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외부의 모든 시선과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는 오직 그와 할인의 렌즈, 그리고 진실을 밝혀줄 기계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는 작업대 위에 올려둔 고정밀 분광 분석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계는 아까 예열해둔 덕분에 낮은 구동음을 내며 작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핀셋을 이용해 식염수통에서 할인의 렌즈 한쪽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투명하고 얇은 렌즈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렌즈를 분석기 중앙에 있는 작은 유리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현미경으로 확대한 렌즈의 표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가시광선 모드로 렌즈를 훑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렌즈에 묻은 미세한 먼지와 단백질 침착물, 그리고 생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렌즈를 오래 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주 평범한 흔적들이었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석기의 설정을 가시광선에서 특수 파장 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인 빛으로는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흔적을 찾아내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기억 속 어렴풋이 남아있는 특정 주파수 값을 입력창에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기계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본격적인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어지럽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결과가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검안실 밖에 혼자 남겨진 할인은 대기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후! 그녀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까부터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다가 맑아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변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조용한 안경원 안에서 똑딱 똑딱 하고 울리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견디기 힘든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메고 온 가방을 뒤적거려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오늘 새벽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자마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급하게 휘갈겨 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방, 번호표, 차가운 손.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파편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고 이유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할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연구실 쪽 닫힌 문을 바라보며 도윤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이 알 수 없는 고통의 해답을 주기를 바라면서요. 신호, 렌즈 속의 유령. 연구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삐빅하는 전자음과 함께 분석기의 스캔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렌즈 재질을 분석한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눈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특정 구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렌즈 표면 전체에 걸쳐 아주 미세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진 에너지 파동이 입자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빛이 반사되어 남은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렌즈 착용자의 뇌파나 생체 전기 신호가 오랜 시간 렌즈에 영향을 주면서 마치 사진이 인화되듯 감광된 결과물이었죠. 도윤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할인의 렌즈는 그녀의 기억과 감정을 기록하는 일종의 저장 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입자 패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회색 점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얼룩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들이 서서히 뭉치며 어떤 형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흐릿하고 희미했지만 도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이미지의 해상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점들이 연결되고 선이 분명해지면서 마침내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가 모니터에 구현되었습니다. 아! 도유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긴 복도를 배경으로 서 있는 두 명의 작은 사람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극한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세부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그림자는 하얀색 실험복과 비슷한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는 흐릿해서 숫자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무언가 적혀있는 패치가 붙어 있었죠. 한 명은 키가 조금 더 컸고 다른 한 명은 작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도윤이 기억 동기화 과정에서 스파크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잔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그의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결정적인 이미지를 캡처하여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별도의 보안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죠. 심증이 물증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당사자인 할인에게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에 도윤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씬 6. 위험한 확인. 도윤은 렌즈를 깨끗이 세척하여 다시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차가운 식염수 속에 잠긴 두 알의 렌즈가 이제는 단순한 시력 교정 도구가 아닌 엄청난 비밀을 품은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심호흡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뒤 연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만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할인이 도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렌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렌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눈에 자극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는 거짓말을 섞어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렌즈 케이스를 건네며 다시 착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할인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렌즈를 껴는 동안 도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그녀에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녀가 충격을 받을 수 있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도신문을 통해 할인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겨있는 기억을 건드려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인 씨, 렌즈 상태는 양호합니다만 검사 결과를 보면 시신경 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운을 뗐습니다. 할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신경 스트레스요? 그게 무슨? 도윤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아주 어릴 때 말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고 어둡고 긴 복도를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눈동자가 바늘에 찔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수축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대답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컥컥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도윤을 지나쳐 허공의 한 점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할인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고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그녀의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으로 올라가 감쌌습니다. 마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필사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질문이 그녀의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뇌관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반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씬 7. 작동하는 봉인. 할인의 상태는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으윽. 아. 머리가. 그녀의 입에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듯 상체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고 부축했습니다. 할인 씨, 괜찮으세요? 할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갑자기 하얗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형광등처럼 깜빡거리던 시야는 이내 완전히 하얀 빛으로 뒤덮였고 눈앞에 있던 거만실의 풍경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현실의 감각이 차단되고 그녀의 뇌 속에서는 강제적인 셧다운 명령이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억을 떠올리려는 시도 자체가 강력한 신체적 고통으로 차단되는 일종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도윤은 어젯밤 자신이 기억을 동기화할 때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과 유사한 반응이 할인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인의 코에서 검붉은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인 씨. 도윤은 재빨리 책상 위에 있던 휴지를 뽑아 그녀의 코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할인 씨. 제 목소리 들립니까? 숨을 깊게 쉬세요. 후, 후. 그는 더 이상의 자극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질문을 멈췄습니다. 할인은 몇 분 동안이나 발작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식은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이 고통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격렬했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고 할인의 거친 호흡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탈진한 듯 축 늘어져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할인 씨, 이제 좀 괜찮으세요? 할인이 힘겹게 눈을 뜨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아팠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공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을 통째로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도윤은 그녀의 멍한 얼굴을 보며 이 기억의 봉인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씬 8. 후퇴와 정리. 도윤은 서둘러 정수기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한 잔 받아왔습니다. 할인 씨, 이거 좀 마셔보세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경직되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겨우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코를 막고 있던 휴지가 붉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한 할인이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 저 코피가 났었나 봐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녀는 황급히 휴지를 떼어내고 새 휴지로 코 밑을 닦아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도윤에게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도윤은 그녀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갑자기 어지럽더니. 그녀는 방금 자신이 도윤의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잠깐 현기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도윤은 그녀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진실을 더 파고드는 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푹 쉬는 게 좋겠습니다. 도윤은 추가적인 검사나 질문 없이 오늘은 이만 진료를 마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린도 더 이상 검사를 받을 기운이 없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처방전이나 약 대신 진열대에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온열 안대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눈 피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리는 안대를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아직도 조금 어지러운 듯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매장을 나갈 때까지 문을 잡아주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혹시 또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오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리는 꾸벅 인사를 하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자 안경원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 옆에 있는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인을 부축할 때 묻은 핏자국이 손가락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붉은 흔적이 도윤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험한 진실 게임에서 발을 빼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요. 신구 감시자의 등장. 할인을 보낸 후 도윤은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가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 두 아이의 이미지가 여전히 띄워져 있었죠. 어둠 속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고 또 봐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도윤은 턱을 괴고 그 이미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안쪽, 후문 쪽에서 띠리릭하고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 시간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노준혁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2층 카페 마감을 막 끝낸 듯 앞치마를 두르고 팔토시를 한 차림이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에게 인사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화면 속 두 아이의 이미지에 꽂히는 순간 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버린 사람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렸죠. 도윤은 변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돌려 준혁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형도 이걸 알고 있었지? 도윤이 이미지 속 아이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윤의 책상 위를 훑다가 구석에 놓인 휴지 뭉치에서 멈췄습니다. 할인이 코피를 닦고 버린 붉은 피가 묻은 휴지였죠. 준혁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 코피 흘렸지? 그의 목소리가 지하 안반수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도윤은 묵묵부답으로 그의 말을 긍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도윤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신 10. 강화된 경고. 준혁은 도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없이 손을 뻗어 모니터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방 안을 환하게 비추던 푸른 불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연구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슴푸레하게 비출 뿐이었죠. 내가 경고했잖아. 그 여자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준혁의 위압적인 태도에 눌리지 않고 맞섰습니다. 형은 다 알고 있잖아. 저게 뭔지, 왜 우리 기억이 지워졌는지. 그리고 왜 하린 씨가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난 알아야겠어. 도윤의 반항에 준혁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준혁은 거칠게 도윤의 어깨를 밀쳐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건드린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그건 봉인이라고. 봉인.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혁은 도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인이 강제로 풀리면 뇌신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타버려. 과거 실험에서 그런 식으로 폐기된 실험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폐기. 그 끔찍한 단어에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까 검안실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코피를 쏟던 하린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를 뻔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준혁은 흔들리는 도윤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명심해. 네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할수록 그 여자는 망가질 거야. 결국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죽이게 될 거라고. 내 손으로 죽이게 될 것이다. 그 잔혹한 말 앞에서 도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죠. 하린을 살리기 위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그녀를 죽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준혁은 벽에서 손을 떼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쓴 것처럼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장 그 데이터 다 지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준혁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연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도윤을 때렸습니다.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꺼진 모니터의 검은 화면이 마치 자신의 암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강렬한 욕망과 하린을 보호해야 한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팽팽하게 맞서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있던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하린의 외장 하드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손바닥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하린의 데이터가 담긴 폴더 창이 떴습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뉴를 띄운 뒤 삭제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진실도 위험도 모두 사라지겠죠.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하린이 위험해집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춘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경원 밖의 밤은 속절없이 깊어가고만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죽이게 될 거야. 감시자의 잔혹한 경고가 어둠에 잠긴 연구실을 짓누른다. 진실을 밝히려는 욕망과 그녀를 지키려는 죄책감 사이에서 도윤의 떨리는 손끝은 삭제 버튼 위에서 멈춰 섰다.